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돈을 쫓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추구했던 모든 것은 오직 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노인을 통해 알게 된 가슴 깊이 아프고 뼈저린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평생 재산을 모으며 살았던 한 부유한 노인이 요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간호사가 전해주었고, 그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미래를 위한 재산 축적에만 집중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다른 것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는 한 독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얻은 귀중한 교훈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 독자는 최근 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돌보며 장수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에서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69세의 한 노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빈곤보다 더 두려운 6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 귀중한 교훈들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자존감을 지키는 것.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에 만난 75세의 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진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양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 씨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들은 손자 학비와 며느리의 구매 비용을 마련하느라 제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을 오로지 그들을 위해 바쳤지만 이제는 제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43%가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79%는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존심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여생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 씨의 조언은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짐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노인 복지센터의 상담사는 이 점을 매우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사소한 지출조차도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단 한 번의 미용실 방문이나 친구와의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일도 고민하게 되죠. 그 순간, 당신의 자존심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전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기 전에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정 부분의 연금을 유지하거나 본인 명의의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정적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약 16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비와 건강관리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입원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의료비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자존심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두 번째, 건강은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다면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왕예준, 78세, 씨의 이야기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지난달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35년간 쉼없이 일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축적했던 전직 CEO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업무로 인해 그는 건강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 그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력감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은행 계좌에는 15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지만 물 한 잔 드는 일조차 제게는 큰 도전입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88%가 최소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50대에는 건강했지만 단 10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행동을 시작하세요. 50세 이후에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45%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식습관은 당뇨병, 고혈압, 기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7시간 숙면하기. 충분한 수면은 에너지를 재충전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을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여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건강, 가장 귀중한 자산. 많은 젊은이들이 건강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값진 진실을 깨닫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최소 30분 걷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운동은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매일 7시간의 숙면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개월마다 건강 검진 받기.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축 계좌와 같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는 것은 그 계좌에 저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당신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로부터 이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것. 우리는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회를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저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던 날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슬픔이 담긴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제 마음을 오래도록 아프게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갔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에 마주합니다.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서야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후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행동하십시오. 다음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매주 최소 2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의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일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은 유일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랑과 추억이 내일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추억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가족과 건강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어느 요양원의 아침.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 너무 바빠요. 매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80세를 넘긴 그 어머니는 공들여 화장을 하고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었으며 손주들에게 나눠줄 과자까지 준비해 자식의 집을 방문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차가운 거절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노인 학대 사례의 86%가 바로 자식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 특히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때로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아 씨의 이야기,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 80세의 연아 씨는 자녀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용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요. 대신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줍니다. 덕분에 제 자식들은 부담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전문가들은 독립이야말로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신만의 취미와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세계가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자녀로부터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남의 순간이 더 뜻깊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진실된 인간관계. 많은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8세의 한 노신사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항상 일에 바빴습니다. 수많은 회의, 파티,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로 가득 찬 삶이었죠. 그때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후에는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정이라고 여겼던 모든 관계는 제 직함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업무나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관계는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과 몇몇 진정한 친구들 뿐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참 이상하죠. 30년 전에 테니스 클럽에서 만난 친구는 아직도 매주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줍니다. 이제야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한국 60세 이상의 고독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은퇴 후 3년 이내에 90%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평균 연령이 72세인 한 지역 탁구 클럽의 노년 모임은 10년 넘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탁구를 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합니다. 진실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언.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와 진정한 우정의 가장 큰 차이는 깊이 있는 나눔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진실된 우정을 쌓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클럽이나 그룹에 참여하세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줄 사람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세요. 이는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장의 명함은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사소한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만난 86세의 이서연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머리에는 예쁜 리본 핀을 꽂고 손톱은 생기 넘치는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요양원의 뷰티데이로 그녀는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며 어린애 같은 지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시간을 즐기며 행복을 느껴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 행복은 반드시 거창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그 자체로도 노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세요. 기쁨과 함께 살기. 매일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작은 일들을 찾으세요. 따뜻한 햇살이나 다정한 한마디 말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연결 유지하기. 진실된 인간관계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원천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기. 신체적 건강과 낙관적인 정신은 매 순간을 즐기기 위한 기반입니다. 노년은 준비된 마음과 의미 있는 관계들로 인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뷰티데이와 이서연 할머니가 주는 영감. 매주 열리는 요양원의 뷰티데이에서 이서연 할머니는 기쁨과 낙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으며 이 나이에 꾸미는 것은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꾸준함과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주 이곳은 패션, 피부 관리에 대한 조언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가는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단순히 자신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쁨을 나누고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노인복지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가진 노인의 우울증 비율은 취미가 없는 사람에 비해 6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통된 취미는 단순히 기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열어주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음악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노년의 기쁨에 대한 훌륭한 사례로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활동 중인 실버밴드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 73세의 밴드 멤버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공연을 하며 지역 축제의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멤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악기를 다룰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자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 삶이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게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조언,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노년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탐험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이는 두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댄스 수업 도전하기.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동시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요리와 같은 일상적인 취미 시작하기. 이러한 활동은 평온함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배우고,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세가 되면 귀가 밝아지고 70세가 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60세 이후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만끽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임을 일깨워줍니다. 그 단계는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시기입니다. 재정적 독립.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족과의 시간? 지금부터 소중히 여기세요. 진실한 친구와의 연결?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삶의 즐거움?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69세의 박지수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남긴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난은 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세월을 후회 속에 흘려보내지 마세요. 대신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진실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시간으로. 지금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진짜 삶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행복을 나누기 위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친구나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때로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제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생에 관한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